68세 호텔 회장이 청소부로 일하는 34세 여성을 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30여 년 전 헤어진 연인의 얼굴이 그 아이 눈빛에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났던 그 아이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건 아닐까? 이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윤상훈 회장은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레이스 호텔 회장실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최근 들어 은퇴를 고민하던 그는 후임자 선정을 위해 인사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인사과장, 청소팀 인력 현황도 한번 봅시다. 인사과장이 건넨 파일을 넘기던 윤 회장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서지은 34세, 그 이름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듯 눈에 박혔다. 서지은, 이 직원 언제부터 근무했나요? 네, 그 직원은 올해 초부터 청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회장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서지은, 그 이름이 35년 전 기억을 되살렸다. 당시 그는 33세의 젊은 지배인으로 지방 호텔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만났던 여자 서미영. 그녀와의 짧지만 깊었던 사랑. 미영아, 나는 서울로 발령이 났어. 함께 가자. 상훈 씨,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결국 그들은 헤어졌고 윤상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서미영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혹시 이 아이가...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서지은의 인사 기록을 펼쳤다. 출생지는 자신이 근무했던 그 도시였다. 어머니 이름란에는 서미영고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럴 수가... 윤 회장의 손이 떨렸다. 35년 만에 자신도 모르게 낳았던 딸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장을 바라봤다. 서지은, 내 딸일 수도 있겠네. 그날 밤 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지은을 직접 만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 회장은 결심했다. 먼저 서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그녀 곁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인사과장, 내가 현장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청소팀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예. 회장님께서 청소팀에서요? 호텔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하지 않겠소. 물론 정체는 숨기고 말이요. 이렇게 해서 윤상훈 회장의 특별한 위장 근무가 시작되었다. 그는 평생 손에 들어본 적 없던 걸레를 들고 서지은을 만날 준비를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윤상훈입니다. 청소팀장의 소개에 서지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윤 회장은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처음 일해보시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서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윤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눈매가 서미영과 똑같았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자, 할아버지. 이게 우리가 쓰는 청소 도구들이에요. 걸레는 이렇게 짜고 바닥용은 따로 있어요. 서지은은 차근차근 청소 방법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서툴기 그지없었다. 걸레를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바닥을 닦는 자세도 엉성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허리 아파요.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히고 하세요. 서지은은 윤 회장의 자세를 직접 잡아주며 친절하게 가르쳤다. 그녀의 손길이 윤 회장의 팔을 스칠 때마다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것이 딸의 손길인가? 할아버지, 아드님이나 따님은 안 계세요? 아, 그게... 윤 회장은 당황했다. 딸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서지은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그녀는 자신도 혼자 살아가는 처지라 윤 회장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나름 보람을 느껴요. 손님들이 깨끗해진 걸 보고 기뻐하실 때 정말 뿌듯하거든요. 서지은의 말에서 윤 회장은 그녀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 그것은 어머니 서미영과도 닮아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지은은 윤 회장을 식당으로 안내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제가 밥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안 돼요. 첫날이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서지은은 윤 회장의 말을 듣지 않고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왔다. 밑반찬까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며 윤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 김치 좋아하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지은 씨. 에이, 그냥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 순간 윤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서지은은 더욱 세심하게 윤 회장을 챙겼다.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무거운 짐은 자신이 대신 들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할게요. 무거우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안 돼요.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서지은의 배려 깊은 모습을 보며 윤 회장은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자랑스러운 것은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란 것이고 미안한 것은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지은은 윤 회장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지은 씨. 아니, 지은아. 정말 고마웠어. 뭐려? 서로 도우며 일하는 거죠. 서지은이 먼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윤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지금까지 몰랐다니. 그리고 저 아이는 아직도 나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 회장은 서지은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버지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내일은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윤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은과 가까워지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윤 회장과 서지은의 사이는 한층 가까워졌다. 서지은은 여전히 윤 회장을 친할아버지처럼 챙겼고 윤 회장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한 행복을 느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서지은은 윤 회장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윤 회장은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곱지 않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청소팀의 정규직 직원들, 김순희와 박미자였다. 야, 저 할아버지 뭐야? 지은이가 왜 저렇게 챙겨줘?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오래 일했는데 신입이 더 대접받는 꼴이네. 김순희는 이미 청소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고 박미자는 3년 차였다. 두 사람은 서지은이 손님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다. 순이야, 저 둘이 뭔가 수상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청소 일을 하러 와? 맞아. 뭔가 이상해. 그리고 지은이 저애 처음엔 순해 보이더니 점점 건방져지는 것 같아. 사실 서지은은 전혀 건방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질투에 눈이 먼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야, 우리가 한번 혼내줄까? 어떻게? 저 애가 실수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팀장님도 지은이를 다시 보게 될 거 아냐?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서지은이 5층 귀빈실을 청소하게 된 것이다. 귀빈실은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머무는 곳으로 실수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지은아, 5층 귀빈실 청소 부탁해. 네, 팀장님. 서지은이 귀빈실로 올라간 사이 김순희와 박미자는 음흉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두 사람은 몰래 귀빈실로 올라가서 서지은이 이미 정리한 화장실 바닥에 물을 흘려놓았다. 이제 됐다. 손님이 와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지은이는 끝이야. 하지만 서지은은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바닥의 물기를 발견했다. 분명히 닦았는데 왜 물이? 서지은은 의아해하면서도 다시 꼼꼼히 바닥을 닦았다. 윤 회장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순희와 박미자의 행동도 서지은이 다시 청소하는 모습도 모두 봤다. 저런 못된 것들이. 윤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당장 해고시키고 싶었지만 정체가 드러날 수 있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김순희는 서지은의 청소도구함 속에 몰래 호텔 물품을 넣어두었다. 작은 수건과 비누였지만 절도로 몰릴 수 있는 증거였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점심시간에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던 서지은이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그때 김순희가 팀장을 데리고 나타났다. 팀장님, 지은이 도구함 좀 확인해 보세요. 뭔 일이야? 팀장이 서지은의 도구함을 열어보자 호텔 물품들이 나왔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지은 씨, 이게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서지은은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윤 회장은 이 상황을 보며 참기 어려웠다. 당장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서지은 씨,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분간 쉬시죠. 팀장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결국 서지은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다. 할아버지, 저 먼저 가볼게요. 윤 회장에게 인사를 하는 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은아, 괜찮을 거야. 네, 괜찮아요. 어디서든 저는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서지은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윤 회장은 생각했다. 이렇게 당하게 놔둘 수만은 없었다. 딸을 지켜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서지은이 호텔을 떠난 뒤 윤 회장은 청소 일을 그만뒀다. 그는 곧바로 은밀히 개인 탐정을 고용해 서지은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다. 그리고 DNA 검사를 위해 서지은이 사용했던 컵을 몰래 확보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탐정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서지은은 예상했던 대로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다. 윤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3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 그리고 그 딸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자리를 잃었다.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니. 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함과 자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었던 것들, 함께 나누지 못한 시간들, 딸이 성장 과정에서 받았을 외로움과 고통들, 모든 것이 후회로 다가왔다. 탐정이 가져온 딸의 신상 정보는 윤 회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서지은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고등학교도 야간부를 다녔고요. 대학은 포기하고 곧바로 취업했습니다. 혼자서 그 어린 나이에 윤 회장은 가슴이 미어졌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다. 현재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특별한 교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격은 내성적이지만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습니다. 윤 회장은 탐정이 찍어온 지은의 일상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모습, 모든 것이 외로워 보였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회장은 한참을 고민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하면 지은이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욱 부담스러워할지도 몰랐다.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밤 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어머니 서미영을 닮은 눈매, 순수한 미소, 따뜻한 마음씨, 모든 것이 그리웠다. 며칠 후 윤 회장은 김순희와 박미자를 불러들였다. 물론 자신의 정체는 숨긴 채 인사과장을 통해서였다. 서지은 직원건에 대해 재조사를 해보니 증거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김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 누군가 서지은 씨 도구함에 물건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미자도 식은땀을 흘렸다. 두 사람은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즉시 해고됐다. 서지은 씨에게는 공식 사과를 하고 복직을 제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지은은 복직을 거절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이었다. 윤 회장은 안타까웠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었다. 대신 윤 회장은 다른 계획을 세웠다. 딸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는 호텔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고 개인적인 시간을 늘렸다. 그리고 딸이 새로 일하는 곳을 은밀히 파악했다. 그녀는 작은 사무실 청소 일을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윤 회장은 딸의 월세를 익명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다니는 도서관에 책들을 기증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딸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어느 날 윤 회장은 딸이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저 아이도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싶어 할까? 윤 회장은 자문해 봤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지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앞으로는 딸을 지켜주겠다는 것. 멀리서라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것. 윤 회장은 조용히 다짐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지켜봐 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윤 회장은 그동안 지은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도서관에 가는 것, 작은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 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저 아이는 정말 착하게 자랐구나. 윤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동시에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어느 날 윤 회장은 호텔 외곽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그리고 그곳에 특별한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회장님, 갑자기 카페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네, 호텔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의 쉼터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윤 회장의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호텔에서 퇴직한 직원들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휴식과 친목 공간을 제공하는 복지 카페를 만드는 것이었다. 카페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몄다. 책장을 곳곳에 배치하고 작은 화분들로 장식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준비가 끝날 무렵 윤 회장은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물론 발신인은 그레이스 호텔 복지재단으로 적었다. 서지은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새로운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호텔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초대하여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받은 지은은 고민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은이 카페를 방문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윤 회장이 카페 안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왔구나. 할아버지가 여기 왜 계세요? 나도 이 카페 일을 돕게 됐어. 우연히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됐네. 지은은 신기해했다. 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할아버지와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이 카페 정말 예쁘네요. 그렇지? 여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야. 너도 관심 있으면 함께 해보지 않을래? 윤 회장의 제안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지. 지은이만큼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해서 지은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빙과 청소를 담당했지만 점차 카페 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었다. 윤 회장은 지은과 함께 일하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대화도 늘어났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요즘은 괜찮아. 지은이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없어서 늘 혼자였는데 할아버지 만나서 든든해요. 그런 대화들이 윤 회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딸이 이렇게 외로웠구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손님이 없어지자 윤 회장은 용기를 냈다. 지은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뭐예요? 윤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 공간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곁에 남고 싶구나. 할아버지. 지은의 눈이 촉촉해졌다. 할아버지의 말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다. 사실 나는 윤 회장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에 윤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진짜 가족이라고, 정말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나도 그래, 지은아.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못한 진실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차를 마셨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통하고 있었다. 카페 운영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다. 지은과 윤 회장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아침이면 함께 카페를 열고 저녁이면 함께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지은이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다. 할아버지, 제 엄마 사진 보실래요? 윤 회장의 가슴이 뛰었다. 서미영의 사진을 35년 만에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예쁘셨어요. 사람들이 저랑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윤 회장은 사진 속 서미영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린 지은의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네. 네,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거든요. 지은의 말에 윤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다. 서미영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미안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나?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하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희망도 함께 사라졌죠.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은의 목소리가 슬펐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지은아, 네, 할아버지.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아?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잘 모르겠어요. 기쁠 것 같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윤 회장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역시 딸도 자신을 원망할 것이다. 3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로서 실격이었다. 며칠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탐정이었다. 그는 윤 회장에게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회장님, 서미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네, 서지은 씨에게 남긴 편지인데 성인이 되면 전해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분실됐다가 최근에 발견됐다고 하네요. 탐정이 건넨 편지 봉투에는 지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이걸 지은이에게 줘야겠군.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서지은을 카페 한쪽에 앉혔다. 지은아, 너에게 줄 게 있어. 뭐예요? 윤 회장이 편지를 내밀자 서지은의 눈이 커졌다. 엄마 글씨예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읽기 시작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미안해, 내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내 아버지는 윤상훈이라는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고, 엄마는 아버지에게 내 존재를 알리지 못했어. 딸아, 정말 미안해.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지 말아라. 아버지도 내 존재를 모르셨던 일이니까. 그리고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사랑해다오.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상훈. 제 아버지 이름이 윤상훈이라고. 그때 윤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은아. 네, 나야. 서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윤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순간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 회장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라고요? 그래.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호텔에서 만났을 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을 보고 알았어. 그래서 청소팀에 들어간 거였어.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너를 놀라게 할까봐. 서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35년 동안.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 회장도 울먹였다.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라는 말. 아직은 서툴지만 그 이름을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그 순간 윤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은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35년 만에 만난 부녀의 첫 포옹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카페 간판을 걸었다. 지은이네 카페라는 따뜻한 이름이었다. 아빠,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지은이를 지켜줄 거야. 카페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한 햇살에 비쳤다. 윤상훈 회장과 서지은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 혈연이라는 끈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결국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